아침을 알리는 알람이 울리면 일의 시작은 잠시 미뤄두고 우선 인스타를 확인합니다. 스크롤을 내리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수영복 셀카, 헬스장에서 찍은 셀카, 옆에서 찍은 셀카, 앞에서 찍은 셀카, 셀카, 셀카. 독특한 메이크업이나 신기한 색의 머리 스타일, 혹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미용 블로거의 덥수룩한 머리까지 스타일도 다양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기호는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오늘날의 패션 트렌드는 수천, 수백 가지이고 따라가는 것조차 벅찰 정도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 중에는 주근깨 메이크업도 있는데요. 검정색 마스크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보면 다소 어색한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직 귀여운 축에 속해요. 긴 역사 속에서 여성에게는 많은 고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녀라고 불리기 위해 종종 목숨까지 걸고 아름다워지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토픽에서는 다음에 어떤 스타일이 유행할지 같은 주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의 미적 감각에서 보면 아주 기묘한 옛날의 미의 기준을 주제로 21세기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가시나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전통. 첫 번째는 중국이에요. 전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작은 발인 여성성과 아름다움을 나타냈지만 반대로 끔찍한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여자가 5살이 되면 발이 더 이상 크지 않도록 천으로 단단히 묶습니다. 엄지 이외의 발가락을 발바닥 쪽으로 향하고 고정한 채 그보다 몇 사이즈나 작은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러면 발끝이 심하게 변형되고 손상이 되는데요. 결국 이로 인해 여성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집에 머물러야 했고 정치와 사회생활에는 참가하지 않고 남편에게 완전히 의존해야만 했답니다. 전족은 남편의 우위를 나타낼 뿐 아니라 일할 수 없는 아내를 부양할 수 있다는 경제력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했어요. 전족의 풍습은 10세기에 시작되었지만 이후 널리 확산되어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는데요. 결국 이 잔혹한 잣대로 미인을 결정하는 풍습은 국가에 의해서 금지되었습니다. 한편 변형된 다리용 신발을 제조하는 마지막 공장이 폐쇄된 것은 1999년에 들어서였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도 전족용 구두를 필요로 하는 여성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옛 중국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졌던 것 중에는 전족 외에도 다양합니다. 청나라 시대에는 무지하게 긴 손톱이 유행했답니다. 몇 년 동안 자르지 않고 20cm 정도 기른 탓에 마치 맹금류의 발톱처럼 굽어 있었다고 해요. 긴 손톱을 꾸미는 장식 도구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식한 손톱으로는 일을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긴 손톱은 고귀한 신분이나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기른 손톱이 갈라진다면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나라에서는 눈썹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다고 해요. 시대에 따라 미의 기준으로 유행한 눈썹 모양과 색깔도 계속 변화했는데요. 전한 무죄를 환대하는 고귀한 여성들은 청록색의 눈썹을 그렸습니다. 남자들도 이 유행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병사들은 강하게 보이도록 눈썹을 짙은 붉은색으로 칠하기도 했다네요. 어떤 대규모 농민 반란에는 정미의 난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의 눈썹 색을 따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아름다움엔 무서울 정도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 르네상스 시대에 그려진 여성의 초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그림 속 여인들은 어떻게 봐도 요즘 기준의 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넓은 이마와 머리 장식으로 정리한 얇은 머리카락, 생기 없는 눈초리. 그것은 당시 화풍에 따른 것은 물론 당시 미인상을 그린 것인데요. 그 시대에는 이마가 넓을수록 미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의 미인들은 이마 위와 관자놀이에 쓸모없는 털을 깎아야만 했답니다. 눈썹과 속눈썹마저 남기지 않고 뽑아버렸다고 해요. 상상만 해도 너무 아프네요.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는데요.
미인이라고 불리려면 또 하나의 조건도 채워야만 했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치아. 여성들은 앞니가 정방형이 되도록 치아의 에나멜질을 깎아냈다고 합니다. 르네상스는 확실히 문예 부흥 시대였네요. 옛것이 좋은 영국. 안개가 낀 그레이트 브리튼 섬에서는 어느 시대의 여성들도 안목을 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17세기에는 귀족의 상징인 창백한 피부의 유행이 절정을 맞아 여성들은 얼굴을 하얗게 만들기 위해 납과 식초로 된 분을 얼굴에 발랐습니다. 이 분은 건강에 좋지 않을 뿐더러 희게 보이는 효과도 무척 일시적이었는데요. 바르면 바를수록 피부가 노래졌다고 합니다. 당시엔 쇄골 아래까지의 라인을 드러내는 패션이 유행했기 때문에 하얀 피부를 강조하기 위해서 젊은 여성들은 종종 어깨나 가슴, 쇄골, 목에 청색 연필로 정맥을 그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아마 그 시대의 여성들은 특별히 꾸미지 않아도 할로윈 파티에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빅토리아 양식의 아름다움은 점점 음울해졌는데요. 가느다란 허리, 병적인 안색, 열이 있는 것 같은 눈, 붉은 입술과 뺨. 제가 결핵 환자 특징을 나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이상적인 미녀상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허리를 졸라매는 코르셋은 상류 계급 여성에게 고문 그 자체였는데요. 호흡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내장의 모양까지 변형시켰기 때문이에요. 귀부인이 부자의 파티에서 자주 실신을 했던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흰색을 추구하는 것에 이어 젊은 여성들은 더 과격한 수단에 의존하게 됐다는데요. 그 일례가 바로 비소입니다. 쥐약에도 사용되었던 비소를 기꺼이 사용했으며 이를 녹인물로 목욕을 하기도 했다네요. 비소가 들어간 제품까지 당당하게 팔렸다고 해요. 우울한 눈매를 만들기 위해 눈동자를 확장하는 효과가 있는 벨라돈나 풀 등의 액체를 눈에 넣기도 했답니다. 이런 행위로 인한 실명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부인들이 화장을 하는 날에는 분을 바르고 아이라인을 그리고 립스틱을 발랐는데 그런 화장품에도 건강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납, 라듐, 암모니아, 순 이런 원소들은 주기율표에 있어야지 상류층 부인의 방에 있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이 시대엔 드레스조차 주인의 목숨을 위협했답니다. 크게 부풀린 크레놀린 치마 자체가 그랬지만 더 불행하게도 그 당시 초록색이 유행했는데요. 막 개발된 쉐어그린 물감은 대박 상품이 되어 피륙 제품의 염료뿐만 아니라 실내 벽의 도료로도 이용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 도료가 가진 지극히 높은 독성에 있었습니다. 구리와 방금 말씀드렸던 비소를 이용해서 제조되었기 때문이죠. 장시간 착용하면 드레스의 안료가 피부에 달라붙고 체내에 들어가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20세기 지금까지 이야기드린 기묘하고도 위험해 보이는 미용품 숲이 먼 옛날의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시대는 흘러 20세기에 들어서도 여성들은 미용기구라기보다는 고문도구라고 말하는 편이 어울릴 것 같은 도구들을 사용했습니다. 한 예로 여성의 뺨에 있는 보조개는 매우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갖게 하죠. 그럼 보조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에서 1936년에 보조개를 만들 수 있는 기적의 미용기구가 나왔습니다. 그 미용기구는 양쪽 귀에서 턱까지 단단히 고정시키면 기구에 있는 도구가 양쪽 뺨을 강하게 압박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데요. 이 무서운 기구는 밤새 장착하고 있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시대는 초기 에스테틱 살롱이 인기를 모으기 시작한 시대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절대 가지 않는 편이 좋았겠습니다. 우선 머리를 말아주는 기계로 인해 고객의 두피에는 대개 화상 자국이 남았고요. 특히 인기가 있었던 것은 얼굴색을 밝게 해주는 여러 종류의 마스크였는데 전류 마스크는 혈류의 촉진을, 흡입 마스크는 홍조 제거를, 아이스 마스크는 피부에 탄력을 주었답니다. 이 아이스 마스크는 이후 숙취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며 할리우드에서까지 사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용의 역사 중에는 꽤 강렬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에게는 현명한 아름다움과 건강은 동의어가 되었고 또 미용에서는 안전성이 최우선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매니큐어나 레이저 제모에 돈이 드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적어도 비소 목욕은 안 해도 되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